문화재 수리 또 고건축의 이모저모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 젊은 건축인입니다. 이 문화재 수리 기술자로 또 보수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요. 아정문화재 차민호 소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민호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뵙지 못하고 첫 인사를 전화로 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아정문화재라는 보수단청 업체에서 문화재 보수, 불교건축, 전통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차민호 소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서 또 자기소개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네.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문화재 수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지난 2009년부터 이제 문화재 돌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보존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 어떤가요? 그 아정문화재 거기 공공기관인가요? 어떻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정문화재는 현재 문화재청에 그 보수단청업으로 등록이 된 업체 중 하나입니다. 예. 2011년도부터 이제 문화재 수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해서 약 10년 정도 문화재 수리 및 불사를 진행을 해왔고요. 해인사, 불암사, 창덕궁,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의 이 다수의 사찰과 궁궐, 청각 등의 문화재 수리 현장에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 기술자 및 기능자들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전통건축과 문화재 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문화재 돌봄 사업의 경우 문화재의 현상 유지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 문화재청 및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저희 문화재 보수단청업은 건조물의 부식이 심해서 이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할 때 이 공공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도급을 받고 이 건축물의 해체 및 수리를 진행하는 업체로서 이 문화재청에 다수의 업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현재 문화재 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 보수 단청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거네요. 네, 전국에 한 200여 개 정도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문화재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당연히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네.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문화재 수리라는 부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청취자분들도 상당히 생소할 텐데 조금 더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문화재라는 개념 자체가 예. 이제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것도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건축물을 예를 들면 이 문화재라는 개념보다는 오래된 고택과 같은 개념이었죠. 네. 그런데 이러한 오래된 건축물 중에서 예를 들면 왕이 머물렀던 건물이다. 혹은 저 비석은 삼국시대의 글을 새긴 비석이다. 이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건조물이다라고 여겨질 때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이 근현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하여 이제 문화재 관리국을 시작으로 문화재청 등의 기관이 설립이 되었죠. 예. 그리고 이제 문화재 수리라는 또 분야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인원들을 양성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 문화재 수리가 이제 체계화되었습니다. 이게 설명을 좀 들으니까 이 문화재 수리의 개념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됐는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수리라고 생각해 보면 이 문화재 보수, 복원 또 이런 말들이 떠오르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재 수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리의 개념은 크게 보수와 복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수, 복원. 네. 이 보수는 단어 그대로 이 건조물의 일부 혹은 전체가 부식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수리하여서 보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건축물에서 기둥과 벽체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네. 그 지붕의 석가래만 썩었을 경우에 지붕을 해체를 하고 썩은 석가래만 교체를 하여서 다시 지붕 시공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지붕부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 네, 또 이러한 부분 보수는 이 전통 목조 건축이 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보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우리 전통 목조가 사실은 건축물들이 다 조립식이니까 네.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리고 수리에 대해서 복원에 대해서 예를 좀 들면 네. 이제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예전에 화재 사건이 있었었죠. 아우, 다들 마음이 아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소실되었던 이 숭례문을 이제 기록과 근거에 의거해서 이 복원하는 작업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추정이 아닌 확실한 고증과 연구를 통해서 이 복원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무분별한 복원은 결국 이 허상의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제가 건축 관련 보수 일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건축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네. 또 건축뿐만 아니라 뭐 미술, 조경 등 이 다양한 분야의 문화재 수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컬처파크 코너에서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좀 더 이제 우리가 이 관점과 이런 것들 좀 넓혀 나가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제 문화재 수리는 좀 일반적인 건축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네. 일반 건축은 이제 건축주의 실용적이나 미적인 요구를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문화재 건축의 보수는 지금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후대에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집을 짓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의사가 아픈 사람을 치료를 하듯이 건축물의 부식부와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또 이 건조물이 현대의 모습을 유지를 할 정도로만 보수하는 것이 문화재 수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리의 원칙은 이제 문화재의 원형 유지 그리고 최소한의 수리입니다. 또 뭐 재료와 공법적인 측면에서도 일반 건축처럼 효율성이 높은 재료 혹은 공법을 사용하기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원형과 이 가치 유지를 위해서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기존의 재료와 동일한 재료 그리고 건축 당시의 전통 기법을 우선시하면서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화재 수리에 있어서 이제 논란이 되는 점 가운데 하나가 이 전통 네네. 재료를 무조건 고수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예. 문화재 고유의 전통 재료와 이 옛 공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도입해야 했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보수는 옛 재료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또 그 시대의 공법으로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적인 안정성과 하자 부분 등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대 기술을 접목하여 사용하는 것을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우천이나 바람에 노출이 되어서 잦은 이런 부식이 일어나는 담장기와라던가 또 건물 지붕의 외벽인 합각벽이라는 벽이 있는데요. 네. 그런 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이라는 이 기준에서도 그 현대 건축 재료인 이 백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잦은 보수로 인해서 매번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기보다는 또 현대적 재료를 사용해서 이 구조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형을 유지하고 또 최소한의 수리를 진행하면서 전통 재료와 기법을 우선시하는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전통 재료와 기술에서 이 한계성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또 현대 재료와 기술의 적용이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대신 이 현대적인 공법을 반영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건축과 수리의 이제 개념 차이가 이제 상당히 큰데, 그러면 어떤가요? 이제 문화재 건축물 또 고건축 등을 접하면서 현대 건축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굳이 하나를 좀 고르자면 저는 다양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다양성. 네네. 예. 이제 현재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경우에는 인구 밀집형의 이 도시라는 것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네. 건축 자재와 기술력이 발전을 하면서 이 효율성을 강조한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등이 사실 건축물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개인의 기호나 취향에 맞는 집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현재는 좀 줄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건축에 대한 얘기 나누니까 참 재밌는데요. 예, 이 네. 얘기는 좀 다음 달에 좀 더 네.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민호 소장이었습니다.